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올라오면서 책을 3권 정도 사왔어요. 지금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책을 3권 사왔는데 나중에 좋은 이제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서 05년도에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2017년도까지 이제 쭉 회사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카이로스란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지금 출판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의 CEO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인들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이제 처음에 독서법부터 시작해서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습관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될 때마다 제가 꼭 하나씩 먼저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네, 자아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에 대한 자아 이미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2004년도에 이제 도브란 회사에서 리얼 뷰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 한 10개국에서 3,000명 대상으로 한 20살에서 60대까지 3,000명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쁘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자기가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8, 90이요?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40%요? 미국하고 이제 유럽권이 많겠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87%의 여성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이 있다, 뭘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아 이미지를 제대로 이제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도브란 회사가 한번 쭉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몽타주 그린 사람이 이제 여성을 초대합니다. 여성을 초대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이제 보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턱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려줍니다. 여성분이 나가고, 그 여성분과 있었던 다른 분이 오셔서 좀 전에 그렸던 여성분의 코, 입, 턱, 모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걸 똑같이 그립니다. 그럼 내가 설명한 나의 모습이 하나 있겠고, 다른 사람이 그린 나의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겠죠. 그 두 개 이미지를 이제 본인들한테 보여줘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제가 끌까요?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네, I didn't know what he 커튼막이 was 쳐져 doing, 있죠.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it. All I had been told 이 before the 여성과 sketch 같이 was to 있었던 get friendly 다른 with this 여성이 other woman, 들어와서 Chloe.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네, this 이렇게 is the sketch 본인을 부르죠. that you helped me create. 자기가 그린 자아상과 남이 Somebody described 그려준 it. 자아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네.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네, and friends that we make, the 자아상이 jobs we apply 친구를 for, 사귈 how 때나 we treat 직장을 our 구할 때 children.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 모든 것을 영향을 Couldn't be more 준다라고 critical to her 얘기하고 있습니다.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Yeah.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네, appreciating the 자기 things 자신을 that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1960년대 이제 출간돼서 미국에서 3,000부 이상 팔린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의 성공의 법칙인데요.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세요. 네. 근데 여성들이 이제 성형 수술을 받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 받으면 다 이뻐지겠죠. 정말 좋은 자아 이미지를 갖고 그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주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 받아도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성형 수술은 외면에 대한 성형 수술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성형 수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아 이미지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의 열쇠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성격과 행동이 바뀐다. 자아 이미지는 개인적인 성취의 한계를 그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한다. 가능성의 영역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불어넣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말이 좀 무섭죠. 자아 이미지와 바다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그것 이외에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일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냥 끈기 있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되게 경직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대표이사 포상 받는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5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그냥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과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석사, 박사,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그 생각의 비밀, 책 한 권을 만나면서 제 삶 모든 게 좀 바뀌었거든요. 네. 진짜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되게 큰 모멘텀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었는데, 그 김성호 회장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 네. 정말 없어요? 네. 요즘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한창 핫하잖아요. 네. 지금 수천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현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되게 좋은 부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갔고 부서도 되게 외주나 업체 발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좋은 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난한 이민자로 지금 그 중앙대학 김성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이민자로 미국에 이민을 가거든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민을 가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결정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 지금 이제 한 50대 넘으셨지만 40대 정도 될 때까지 지금은 수천억의 자산가지만 그때는 진짜 이제 그 텍사스에 그 과일 트럭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팔던 분이었어요. 근데 삶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확대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해왔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제조기였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팀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무, 전무, 더 높아지면 부사장님 이렇게 이제 다 결제를 받아야 돼서 결제 제조기였었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꼭 한번 좀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유튜브에 저희 카이로스 북클럽 치면 저 영상을 제가 보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서 메이드로 좀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진짜 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한 200번 정도 이제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쭉 저희 그 종로에 저희 본사가 있으니까 그 안국역 주변으로 해서 한 200번 정도 들으니까 그때 퇴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자아 이미지가 바뀌니까 회사 생활이 좀 되진 않더라고요. 내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업해서 내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회사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에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이로스 북클럽이란 저희 출판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로 말씀드릴 3가지 그 이야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는 꼭 필요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그 여기 오신 분들의 저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여기 계신 분들 나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험을 딱 한 40 넘어가고 이제 경험을 해서 삶이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습관 관리 이게 각 1시간이 다 넘는 강의 분량이긴 한데 오늘 좀 많이 필요한 내용만 좀 압축을 했어요. 목표 관리. 목표 관리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전 중에서는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시크릿? 그 세대가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그 목표 관리에 대한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에 이제 여기 혹시 제가 이제 책을 걸고 지금 하시는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다 목표가 좀 명확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년에 명확한 목표가 있다. 손 드셨어요. 좋아요.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정말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니 타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을 얻어주는 거리도 실수라고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신 거예요? 1학년이세요? 지금,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강의해보면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면 한 100분 정도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손 드세요. 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긴 하거든요. 예, 목표를 가져라. 뭐.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MBA 졸업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친구들한테. 너희들 이제 MBA 졸업하는데, 너 삶의 목표가 있냐? 물어봤어요.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혹시 손으로 적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목표가 있어서 손으로 적었다. 한 몇 % 정도 됐을까요, 교수님? 네, 맨 위죠. 네.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다르죠. 3%잖아요. 네? 3%? 이건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제가 책을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은 13%. 그리고 그 중에서,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목표 3%만이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대부분은 이제 나 취업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다 정도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시멜로 어린이들 그 추적 조사 하잖아요. 마시멜로 어린이 얘기는 아시죠? 네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되고 이제 추적조사해서 네, 그 결과를 보잖아요. 10년 후에 가장 명확한 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게 이제 그 수치로 가장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사자 직업이 많았어요. 전문가 직업.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반 회사 직업, 일반 회사원들, 사자 직업,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실제 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이 13%하고 84%, 네, 이 친구들 구성비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10년에 보니까 수입이 거의 비슷했더라. 네, 비율은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수입이 비슷했더라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3%, 이 친구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여기 좀 높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머지 97%를 다 합친 거의 2배하고 같았어요. 네. 그만큼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이거를 꺼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이제 뭐 연구한 건데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왔고, 재밌는 거는 이 억만장자가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백만장자들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백만장자하고 억만장자의 차이가 뭐지? 라는 연구를 했고, 이 책에서 이 친구들 백만장자하고 억만장자는 둘 다 비슷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억만장자들은 꾸준하게 자신이 목표를 손으로 이제 적고 있더라. 계속 자기 목표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목표 관리의 핵심이에요. 목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뇌는 뭐 부정과 긍정,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은 이동하게 됩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얘기가 마이클 펠프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습관의 힘이란 습관의 고전책을 보면 이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금메달을 이 친구가 몇 개 땄는지 아세요? 네, 한 몇 개 땄을까요, 금메달을? 네, 펠프스가, 수영선수.
네. 7개? 훨씬 많습니다. 23개를 땄어요. 예. 한 사람이 금메달을 23개 땄고, 나머지 뭐, 은메달, 동메달은 더, 예, 많겠죠. 근데 이 친구를 코치가 마이클 펠프스를 처음 딱 보고 너무 놀랐대요. 네. 키가 이제 194에 9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치가 딱 보고 어린 펠프스를 보고 놀란 게 이 다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네. 하체가 너무 기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 정말 최적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약간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펠프스는. 그래서 그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비디오를 켜라라는 얘기를 항상 네, 얘기를 해요. 비디오를 켜라라고 얘기하면 펠프스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 내가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수영 경기장 그 레인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음악을 듣고 대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레인에 어떻게 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심지어 물안경에 물이 들어오는 게 되게 좀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그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고요. 마지막 과정은 네, 비디오를 켜라의 마지막 과정은 당연히 터치다운 제일 먼저 손 닿는 거겠죠. 네,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코치가 펠프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들은 머릿속의 시각화. 네, 그리고 짐 캐리 아시죠? 네, 네. 그 예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분들죠? 네. 그 짐 캐리는 1962년생인데, 19살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네. 그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기 되게 힘든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문방구에서 이 가짜, 네, 1,000만원짜리 지폐를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딱 적어서, 아버지, 제가 지금은 너무 가난하지만, 이 1,000만원짜리, 1,000만 달러짜리, 네, 그 아버지께 제가 꼭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이 수표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V 서프라이즈 일요일날 하는 거 프로그램 아시죠? 네. 짐 캐리가 이제 그 무덤에서 우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네. 왜냐면, 미국으로 그 브로드웨이로 건너가서, 진짜 1달러 버거를 먹으면서 공원에서 자면서 연기 생활을 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지갑 속에 있는 이 1,000만 달러 가짜 수표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연상을 해요.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근데 94년도에 배트맨 포에버 개런티가 1,0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0억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는 장면이 이제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장면이고, 그만큼 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계속 그린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수천억 자산가라고 얘기했었죠. 네. 지금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네.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네,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포스터로 제작해서 걸어놓는다. 계속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수천억 자산을 모았냐고 많이 물어본대요. 네. 근데 규성 회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계속 목표를 머릿속에 넣는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메일 패스워드까지 다 이제 매장 300개, 매장 3,000개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목표를 자기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백만장자 있죠.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연구했다던 그 억만장자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목표를 써라. 네. 지금 써라. 근데 혹시 여기 목표 글로 써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목표를 썼다. 네,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으신 예민도가 엄청나세요, 여기. 이 목표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요. 실제로
목표를 자주 적게 되면 이것들을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 머리가 네, 이거를 목표를 쪼갠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목표가 쫙 쪼개집니다. 네. 쪼개지면서 실제 목표를 적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이렇게 다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나는 졸업해서 좋은데 취업해야지 라는 것들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 취업한다면 어떤 회사에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다 그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걸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곳에 못 가요. 네. 송글씨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목표를 쓰는 것은 뇌에다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수만 가지의 감각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송글씨는 최대 1만 가지의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 수천 개의 신경 회로를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송글씨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쓰는 거에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좀 보통은 4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사진에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 다이어리를 딱 열면 맨 첫 장이에요. 버킷리스트 그냥 내가 우연하게 이제 지나갔는데 어떤 영화 속에 뭐가 나왔다.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적습니다. 네, 바로 적고 저는 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보드를 탄다 2020년도에 한 달 살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적어놓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버킷리스트고 대신에 이것은 제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올해 목표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4시에 일어나서 저는 1시간 동안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30분 정도는 제가 한 1년 좀 넘었는데 요가를 한 30분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아침마다 적습니다. 네.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한번 툭툭툭툭 내 머릿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딱딱딱 찝어주면 그 하루가 질이 좀 많이 달라져요. 네. 이걸 안 하는 날은 그냥 하다 보면 이게 하루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하나 딱 찝어주고 시작하면 하루의 질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만다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다라트. 네. 만다라트. 일본의 이제 디자이너가 만들었고,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는데, 내 목표를 뽑아내는 하나의 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리그를 나중에 갔죠. 내가 고등학교 끝나고 좋은 구단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8가지를 뽑습니다. 네. 그리고 그 8가지를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지? 네, 8가지를 뽑아요. 이렇게 해서 64가지의 자기의 실천 이렇게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만다라트라는 게 이제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상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만다라트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졌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마인드맵으로 해서 내가 저는 11월 정도면 항상 이제 이 작업을 하거든요. 내년엔 내가 꼭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 몇 년 후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몇 년 후에 뭘 하겠다, 몇 년 빌딩을 사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막연하니까 내년에 내가 이것까지는 꼭 하겠다. 정말 내가 한도치까지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건강, 그 다음에 제 사업, 공간 비즈니스, 출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여행도 좀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쭉 항상 제 이제 사무실 책상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사무실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걸어요. 했니? 계속 말을 걸어요. 네,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되고. 2021년도 이제 작업을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아졌죠.
네. 왜냐면 내가 그만큼 더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지금 작은 독서 모임에서 시작했던 내용들이 지금 막 전국 독서 모임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건 정말 내가 6년 후에 이거는 꼭 이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올해 좀 결정을 했거든요. 올해 44인데 50살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좀 해서 이 내용들을 적었고요. 이것들은 올해 제 인생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루를 이제 저는 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장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이제 몇 시에는 뭘 한다는 내용들까지 좀 정해서 패턴별로 좀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식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년에 저희 카이로스 재테크, 이제 김성호 회장님 포함해가지고 재테크 클래스를 오픈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좀 뽑아내게 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것들은 확대되고 있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100번 쓰기는 들어보진 않으셨죠? 100번 쓰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00번 쓰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김성호 회장 클래스 한번 김성호 회장이 이제 경영자 과정을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면 이게 100번째일 거예요. 하루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100번씩 적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한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저걸로 보입니다. 저거 쓴 걸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목표 관리에 대해서, 목표 관리를 아까 쪼갠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목표를 쪼개서 나만의 시간 테이블에 작게 넣는 게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목표 관리하고 시간 관리는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죠. 시간 관리 요즘 시간 관리 왜 하시나요? 흥미가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어제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특강을 들었던 날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강의할 때 조심해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페인 영상이에요. 광고 영상.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저렇게 돼요. 제 카톡에도 항상 폴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일정 사람들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세요.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내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서, 현실로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죠.
되게 좋아하는 얘기여서 제가 좀 공유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 잠깐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잠 좀 깨워드릴 수 있게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좀 키워주시겠어요? 거지 같은 년이. 너 뭐야? 시원하시죠? 네. 깨셨어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좀 들어주시고요. 평온차라고 해서 이 시리즈가 있는데, 네. 네. 시간이란 거는 그래요. 며칠 전에 제 회사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05사관이니까 현대라는 기업 자체가 인원 감축을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해요. 제가 퇴사했을 때 삼성에서는 퇴직금 말고, 네. 추가적으로 한 1억 5천 원 더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다니는 친구가 그때 이제 좀 부러웠었는데 지금 이제 피바람이 현대 그룹에도 이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원 감축을 할 예정이고, 형 어떻게 해요? 네. 회사에서 제가 진급이 안 됐는데 8년 차가 이제 진급이 안 되면 잘리거든요.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지금 딱 이제 한 4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준비하면 되지. 네. 형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라는 건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친한 동생이어서. 보시면 똑같이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앞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좁힐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되게 좀 일침을 날리고 있죠. 네. 지금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큰 돌, 작은 돌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르, 통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자르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건강, 관계, 나란 사람, 이런 것들은 큰 공이에요. 여기서는 골프공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패블이라고 해서 자갈을 또 붓습니다. 네. 자갈은 집, 회사, 자동차,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 네. 그리고 모래도 나오죠. 모래는 이제 작은 것들이겠죠. 근데 재밌게도 이제 모래를 먼저 이렇게 채워놓으면 큰 돌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먼저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이 자르 안에 그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티븐 코비 지금 돌아가셨죠, 미국의 자기 일가가.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데요. 영상을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We use our time wisely. 네, 우리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Is this jar full? 네, 이 병이 꽉 찼나요? And is it full now? 네, 모래를 붓죠.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네, 왜 맥주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맥주가 나오고요. 네, 맥주가 이제 한 병 넘게 들어갔죠.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네, 이 병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Very important things. 예, Your 골프공은 family, 제일 your friends, your 중요한, health, and 삶에서 your 중요한 passions. 것들.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자갈은 그 your home. 다음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모래를 먼저 넣으면 중요한 것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우리 시간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 얘기를 했고요. 우선순위라는 것들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신경 써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상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들은 적으셔야 돼요. 네. 적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 눈앞에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중요해 보여요. 그럼 그것들을 하면 네, 이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 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일 하지 뭐. 네, 운동 내일 하지 뭐. 네, 책 내일 보지. 근데 그것들이 계속 밀려서 마지막에 삶의 끝에 가서 그것들을 후회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인생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네. 보통은 내가 그거 했어야 했는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주변에서. 하면 되지 왜?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보시면은 인생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5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100세에서 12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이란 더 귀한 시간을 살 텐데 그 생을 마지막 내가 이제 떠날 때 내 못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안 남기려고 되게 애쓰고 있고 거의 없어요. 삶에서 후회하는 게.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보통은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 때문에 눈앞에 이제 바로 보이는 일들, 네, 회의하거나 뭐 어떤 빨리 처리해줘 이런 내용들. 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편지가 오면 2주 동안 뜯어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급하다고 왔는데 편지를 보면 네, 2주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실제 우리 삶에서는 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항상 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긴급한 일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다. 네, 우리는 급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하지 않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면 문제 위주가 아니라 항상 나한테 미래에 중요한 미래 가치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라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 네, 시간 배분을 아까 큰 돌 작은 돌처럼 꼭 네,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로마 시대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짧은 것이 아니라 저는 짧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낭비하는 날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아직도 체력이 한창 또 좋으시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건축학과 모델링 작업 많이 하거든요. 모델 만들고 그래픽 작업하고 포토샵하고 막 이러려면 밤샘 작업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 시간 동안 왜 그렇게 밤에 네,
생산성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매달려가면서 계속 졸리면 막 이렇게 막 졸아가면서 하고 왜 그랬지? 네. 실제 독일 사람들의 시간 관리 법칙이란 책을 보면 집중력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정도가 가장 집중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아침 골프를 잘 안 칩니다. 네, 아침 골프 치면 몸도 좀 뻣뻣한데 대신에 아침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더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이제 그 골프장 가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오후 골프만 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아침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시죠. 네, 4시에 일어나서 9시, 10시까지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과는 다 끝이에요. 네, 가장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가장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글쓰기를 이 시간에 하고요. 최근에 한글태 저자라고 해서 1년에 책을 한 6권, 7권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이가 65이래요. 네,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하기 힘든 게 글쓰기다. 네, 그래서 그 글쓰기를 아침에 하고 계세요. 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대상자가 한 30대에서 40대, 아니면 50대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니즈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못했던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되게 좀 좋으신데 학생분들이라서 조금 그 거리가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래도 한번 꼭 집중을 해서 들으시길 좀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단톡방이 오늘 저희 독서 모임 멤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 일찍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일어나면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내가 일어난 거 내가 좀 체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올립니다. 네, 저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저는 4시에 이제 일어나니까 4시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3시에 일어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도 가정주부세요. 가정주부인데 7시면 아이를 깨워야 돼요. 6시에 한번 일어나봤어요. 자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에 이제 또 그 이후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몰입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3시, 5시, 4시, 그래서 3시까지 지금 당기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3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전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네. 시간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아침 타임이고요. 이분, 또 저도 있고, 뭐 5시에 일어나신 분 쭉 있죠. 그리고 6시, 뭐 6시 반, 뭐 7시 이렇게 쭉쭉 갑니다. 네. 일어나는 시간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잘 때도 해요. 네. 저는 보통 한 8시 반, 9시면 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리죠. 네. 9시 반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9시 반, 10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번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서로 좋은 자극을 좀 받기 위해서.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루의 방향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그 질을 굉장히 바꿔놓거든요. 하루의 첫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 만약 내가 잠에서 깬 후에 첫 1시간을 게으르게 보냈다면 게으른 하루를 보내게 된다. 네. 그러나 만약 내 하루의 첫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해서 미라클 모닝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에서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버진그룹 유명하죠. 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네,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5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계를 어디를 다니더라도 자기는 항상 5시에 일어나려고 한다. 네.
아침형으로 사는 것만큼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느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이 닿는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려는 자세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지금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의 CEO들은 네, 얼마나 결제가 많겠어요.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당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4시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기상 시간이. 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 지배한다. 하루에는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집에 들어갈 때 장엄한 기운을 결코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통은 6시까지 깨 있으신 분도 계시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6시에 이제 아침에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일찍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다라고 해서 퇴근 시간은 내가 이제 오후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아침 시간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네. 시간 관리에서는 이제 팁을 한 가지만 드리면, 네, 항상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네, 그거를 항상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꼭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시험 시간 전에 시험 전날 집중력이 초집중 되잖아요. 네, 그것들을 계속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까지 그걸 끝내겠다. 안 그러면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냥 쭉 일이라는 게 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상을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집안일 안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할 일과 마감 시간을 미리 네. 정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라는 생물은 직설적으로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알아듣는 뇌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몇 시까지 이것만 해줘? 라고 남편에게 할 일과 마감 TV 프로그램 스펀지에서 집안일 안 하는 남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남자들을 어떻게 일을 시킬 거냐 이제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중에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와이프가 10시 20분까지 빨래 개조라고 했습니다. 네, 10시 20분까지 시간을 명확하게 해줬어요. 집안일 안 한 사람인데 찜찜한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네. 마감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데요. 찝찝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네. 제 시간까지 임무를 네.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충분히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 관리입니다. 네. 습관을 제일 많이 좀 찍으셨더라고요. 네. 이러한 자기 삶의 패턴들이, 네. 지금 목표를 쭉 쪼개가지고 이제 시간 테이블에 쭉 이제 자기 삶을 세팅을 하면 이것들을 좀 실천하려면 습관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습관을 왜 이용해야 될까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뇌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내용을 듣고 계시면 앞에 이제 전두엽이라고 앞에가 좀 뜨끈뜨끈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할 때, 운전할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들이 뇌에 사용하는 부분이 중뇌 쪽으로 바뀝니다. 기저액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감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습관으로 되면. 그 습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습관이라는 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습관이란 것들은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 돈이 복리로 자라나는 것처럼 삶을 부지부식간에 바꿉니다. 그 습관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 타고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말이 저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습관은 밧줄이다. 한 가닥 한 가닥 우리는 매일 꼰다. 나중에 그게 빠지면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이다. 이 습관 하나가 모여서 실체를 이룬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 부자는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자산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통장에 한 100억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쇼핑하려면. 부자들의 특징이 뭔가, 이 친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고요. 토마스 콜리가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놀랍도록 공통점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독서예요. 자, 독서에 대한 것만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오늘 좀 제가 시간 때문에 같이 넣지 못했어요. 독서. 무려 부자들, 성공한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더라라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2%만 읽더라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6%만 좋아한다. 매일 자기가 할 일을 적는 것, 투두리스트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서 이제 적는 비율도 9배 이상 차이가 났고, 운동하는 비율도 74대 1%로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정신과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80대 12, 목표를 기록해 놓은 비율도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더라. 결국 성공이란 것은 오래된 좋은 습관의 결정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습관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한 10권 넘게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 내용만 제가 뽑아서 10분 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습관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해서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45% 정도 사람의 행동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헤빗이라는 책을 보면 한 43%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양치질 있죠. 양치질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88% 정도가 습관이다. 그리고 우리가 루틴으로 하는 일들, 루틴으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55% 정도가 생각이 아니라 습관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는 지금 이제 어떤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우리의 뇌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나중에 이 뇌 혈류량을 따져보니까 이 피가 그만큼 안 돌더라. 익숙해지면 가운데 기저액으로 가더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습관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고리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이유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완전히 중단한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떤 습관을 떨쳐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요컨대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습관이 패턴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습관 고리의 구조를 알게 되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습관의 고전책입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고요. 이 내용이 습관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그래프예요. 우리가
어제보다 1%만 삶이 바뀌어진다면, 네, 개선된다면, 네, 1년 내에 우리 삶이 얼만큼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래프예요.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수학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네, 1%만 매일 개선된다면 365일, 1년 후에는 네, 37배가 개선이 돼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씩 나빠진다고 하면 네,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죠. 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그 순간에는 네,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네, 그것들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복리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조리 대표님 다 아시죠? 조리 대표님. 네. 뭐 주식 투자. 네. 그래서 예시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어떤 사람한테는 10억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0원, 200원, 400원, 800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 늘려줄게 라고 해서 10억과 그렇게 이제 100원, 200원씩 늘어나는 걸 선택하게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억? 10억하고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0억이요? 네, 좀 어떠세요? 10억이요? 바로 보이니까 10억이잖아요. 네. 100원, 200원, 400원, 800원 쌓이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한 달에 350억이 됩니다. 네. 그게 복리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가 더 지나면 700억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더 지나면 1,400억이 되고, 하루가 더 2,400억이 되고, 5,600억 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복리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습관은 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7세기에 체스의 효시예요. 네, 체스가 인도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차투랑가 게임 이제 전투가 이제 계속 많았어요. 이제 장군들이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제 통해서 전략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체스란 게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장군들이 효율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을 이제 왕이 부릅니다. 네, 왕이 불러서 야, 너 어떻게 이런 좋은 게임을 만들었냐. 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원하는 걸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딱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 쌀을 첫 칸에 쌀을 한 톨로 시작해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만 좀 이게 8x8이거든요. 체스판이. 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왕이 너 너무 꿈이 소박하구나. 뭐 사람 포대 뭐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말한 거를 번복합니다.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양은 대륙을 덮을 만한 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리의 힘 영상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로 시작하는데 버퍼링이 있네요. 네. 숫자 4개가 됐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향후에 이 쌀들이 대륙을 뒤덮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습관에 대나무 자라는 거 아시나요? 네, 대나무 얘기도 많이 하죠. 네. 대나무가 한 5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밑에 이제 밑둥밖에 안 자란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6개월 안에 30m가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임계점이라는 거를 많이 이제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 습관도 임계점이 될 때까지 꾸준히 참고, 네,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얘가 이제 김봉리 대표 예시도 많이 들죠, 사람들이. 2011년도에 배달의 민족 창업했을 때 77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최근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 7가지를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계속 올렸다고 해요. 네.
그 올리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IT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네. 국내에서도 전단지가 IT화 할 수 없을까? 네, 그때 그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2년 넘게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지금 배달의 민족이 됐고, 지금 4조 8천억이죠. 네. 지금 아직 최종 사인은 안 났지만, 네, 사인은 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습관의 임계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쌓아 올리면, 네, 저울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씩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네, 저울이, 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내려갑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습관의 핵심 습관이라고 해서, 네, 한 개의 습관이 모든 다른 습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핵심 키스톤 헤빗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운동,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다이어리에 내가 할 것들을 기록하는 것, 미리. 네. 그 세 가지인데 같이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이 핵심 습관에 대해서는, 네, 보시면 핵심 습관은 키스톤 헤빗. 네, 핵심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습관들도 덩달아 바뀌기 시작한다. 삶이 부지불식간에 바뀝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네,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핵심 습관은 도미노같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핵심 습관은, 네, 우리 뇌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적는 거예요. 네, 지금 집에서 이제 그 자제분 투표하러 가시죠. 네, 투표하러 갈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냐면, 투표하러, 야, 너 투표하러 꼭 가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주는 겁니다. 야, 아들, 내일 투표 날인데 투표 몇 시에 하러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네, 그러면 이 친구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 머릿속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가면 12시에 내가 가까우니까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리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다이어리에 적는 거예요. 네, 적고 장소하고 시간 적는 겁니다. 네, 몇 시에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대로 움직일 확률이 40% 이상 높아지더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네. 6시요? 8시요? 네. 늦게 주무시는구나, 그죠? 네. 저도 시간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아침에 8시로 일어나고, 근데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네, 계속 뭔가 들어오니까. 네, 아침 시간은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고, 네, 나 혼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운동하기예요. 네. 운동 매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운동 매일 한다. 한 분 계세요? 네. 저는 매일 운동 2시간씩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운동이란 거는 몸에 내 삶의 모든 걸 다 변화시켜놔요. 네, 보시면 그 6ABC라는 책을 보면 운동은 뇌신경인자, 네, BDNF 생성을 촉진하는데 두뇌에서 누려내 생성을 돕는 기능을 한다. 운동이란 것들은, 네, 두뇌 활동이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활력이 모두 중요한데 이 운동은 그 세 가지를 다 높이더라라고 해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땀 흘리면 특히. 뇌가 운동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최적의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운동의 결론적인 목적은 우리의 뇌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에 대한 네, 효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사람의 스트레스나 네, 어떤 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좋지 않은 호르몬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운동이 그것들을 막아주더라라고 해가지고 운동은 꼭 네, 시간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네, 추천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말로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네. 우리가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네, 인생은 습관에 통제돼서 끝나게 돼요. 네.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좋은 습관을 네,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습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목표, 시간, 습관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것들은 아까 자아상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겠다.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겠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누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씩 목표된 거는 꼭 적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정말 꼭 한번 좀 적어보시길 꼭 추천드려요. 네. 저는 지금 한 2년 넘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을 알 것 같아요. 네.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차가 넘어가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알고 내 사업이나 내 삶의 모든 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지불식간에 삶이 바뀝니다. 네. 네, 사랑은 습관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습관은 모든 걸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책이 오늘 이 책도 챙겼다가 너무 제가 차를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KTX 타고 와가지고 짐이 많아서 책을 새 권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제가 다시 이제 좀 넣어놓게 됐는데 목표 관리에 대한 네,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그리고 그 시간 목표 관리 가치 내용이 나와 있는 미라클 모닝 네, 그리고 습관책 중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이 책을 정말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네,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 클래스에 이 책들로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이 책들 주위에는 한 10몇 권의 비슷한 책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책들을 앞으로 지금 3권을 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 많이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공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네. 아까 이제 김승호 회장 그 목표 관리 영상이나 저를 퇴사시킨 영상이죠. 네, 사업하게 만든 영상. 그 다음에 졸리 대표 영상이나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미래학자죠. 박영숙 대표. 네, 박영숙 대표 이제 특강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하나씩 그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네, 카이로스 북클럽 치신 다음에 저쪽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정말 이 영상을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영상들만 저희가 이제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꼭 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네, 저는 200번 봤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 생각이라는 게 안 바뀝니다. 네, 한 200번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영상들은 한 번 보면 나 알아 라고 하지만 안다는 건 툭 치면은 이렇게 막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때만 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네,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힘드셨죠? 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목표 관리 또 얘기하고 있네. 뭐 그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회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미생이란 영화 그 드라마 보셨죠? 네, 그 드라마보다 더 심하니까 회사 생활 조직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맞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미리 좋은 그 백신을 하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차 이미지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어떤 방법으로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미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성향을 회사에서 노출을 시키면 되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우리 같이 나눠서 하면 안 돼?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혔거든요. 자아 이미지를 우선 어떻게 되고 싶은 이미지가 좀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명상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신의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내가 진짜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거든요. 바닥을 쳤을 때 많이 아실 수가 있고 되게 힘들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하면서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네. 계속 대우만 받다가 1년 동안 스타트업 할 때 편의점 밥만 1년 동안 먹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네. 되게 잘 지내왔다가 스스로를 막 혹사하니까 그때 막 눈물도 많이 나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돼서 나중에 2, 3년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독서예요. 네. 책들을 많이 보시면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좋은 책들만 좀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네.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죠. 네.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책을 만나면 이 좋은 책을 통해서 나를 다 스캔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면 내가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아 이미지의 이제 씨앗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굳건하게 이제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노력하신다고 하면.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책을 우선 많이 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제 명함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어떤 책들을 좀 보고 싶다, 어떤 강연을 좀 듣고 싶다라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 명함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좋을 영상을 좀 추천해드린다든지 책을 추천해드린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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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그래요. 네. 네. 책을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이 저자는 지금 베스트셀러 5위죠. 그 책이 김유진 변호사라고 유튜브에 김유진 미국 변호사 치면 네,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서 모든 걸로 삶을 다 바꿔서 책까지 낸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